11월의 세 번째 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신통할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남기 박사님,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개정해달라는 국회 동원 청원 직접 하셨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청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청원 요건이 충족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 청원 직접 하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판결을 이제 생중계하자는 주장을 하길래 좀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 당일 서초동까지 갔다가 현장에서 이 소식을 직접 들었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삼권 분립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해서 지금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고요. 또 법은 국민의 선택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번 재판을 보면 판사가 그 선택을 지금 대신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으로 이를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즉 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어떻게 바꾸면 된다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이제 조문인데요. 첫 번째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사실관계의 혼동이나 기억의 차이로 발생한 표현의 차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정의를 조정하는 겁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행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의의 진술 면책입니다. 후보자가 기억의 착오나 선의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공표했을지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후보자의 발언이 명백히 선거인을 오도할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이 법 꼭 제대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자, 이번에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이재명 대표 이 재판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2심 판결 또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라도 이 법이 바뀌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이재명 방탄이니 이러면서 또 아마 윤석열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은 보수층에서조차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이 지금 있고요. 뭐 이런 식이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선출직이 그 자신의 명운을 지금 다 판검사가 손에 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200석 이상 찬석이 가능하실까 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도 지들도 쫄리니까요. 자,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이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강경책이 법원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검찰과 일종의 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모두 우리의 적으로 돌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특별검사제와 마찬가지로 특별재판부를 두는 겁니다.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나 과거의 세월호,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대형 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제 재판부가 필요합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들로 좀 더 많은 수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더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여론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론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이라고 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의 50% 이상이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법부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또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고 한 부분은 지금 무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인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 됩니다. 사실 판결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고 무리한 조작 기소로 인한 것이 사실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굳이 이 사법부 모두를 적으로 만들 필요는 분명 없을 겁니다. 이 해병대 수사단장 이 박정훈 대령 같이 의로운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 이런 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오는 25일 판결입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자그마치 3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것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난 재판을 보면서요, 무슨 합리적으로 결과를 이렇게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2심이나 또는 대법원 판결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보시다시피 또 무슨 죄를 만들어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민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퇴진에 지금 매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인가요, 이게? 아무튼 뭐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의인을 찾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25일 재판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윤석열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장 지지도입니다. 네, 한국갤럽이 이번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34대 27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포인트 차입니다. 리얼미터는 47.5대 31.6으로 두 당의 격차가 15.9%포인트입니다. 다만 이 두 조사 모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꽃은 전화면접에서 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24.2, 25.3%포인트 차입니다. ARS는 51.8대 29.9로 20.9%포인트 차입니다. 지난주 금토 조사이기 때문에 일부 재판 결과가 반영됐을 것인데요. ARS만 정당 지지율이 소폭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은 긍정 비율이 20%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기자회견 후에 보수층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인데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 비율이 23.7, 부정평가가 73%입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은 19.9, ARS는 27.7% 긍정 비율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자동응답 조사에서 윤석열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탄핵 지수도 조금 하락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탄핵 열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뉴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